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잇 부트캠프에서 교육 PM을 맡고 있는 루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Node.js 백엔드 기술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백엔드 취업 고민 상담소라는 주제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드잇에서 Node.js 백엔드 부트캠프 교육 PM을 맡고 있는 루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드잇 테크리드 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엔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Node.js 백엔드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취업까지 정말 잘 이어질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 상담소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뽑아서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Node.js 기반 프로젝트만으로도 신입 백엔드 포지션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술 스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지원은 할 수 있죠.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기업들이 그러면 뽑아주느냐가 문제인 건데 일단 저희는 이런 거를 기술 스택을 크게 보지 않지만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기술 스택을 꽤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입을 뽑을 때. 그래서 기업이 그 채용 공고에 올려놓는 그 기술 스택이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그 같은 조건을 가진 두 지원자가 있을 때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쓰는 기술을 경험해본 그런 지원자를 좀 더 선호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사실 기술 스택을 써봤냐가 굳이 따지자면 신입을 뽑을 때 저는 가장 덜 보는 조건인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신입이라고 하면 사실 일을 안 해보신 거고 개발도 그렇게 많이 안 해보신 상태인데 어차피 뭐를 하더라도 사실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 스택을 써봤냐 보다는 좀 더 다른 다양한 역량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기술 스택 맞는 곳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 스택이 맞지 않더라도 그런 다른 역량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다른 역량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역량, 우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그런 역량을 많이 보는데요. 사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면 그 안에 되게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테크 리드시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 문제를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설계를 하고 해결을 실제로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는가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는가 검증하는 것까지 해서 문제 해결력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테크 리드로서 많은 신입 개발자분들의 이력서를 신입이 아니더라도 개발자분들의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좀 판별하나요? 네, 저희가 면접을 길게 보는 게 아니라서 몇 가지 단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많이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 해결력을 잘하겠구나, 이런 분들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드렸을 때 저희한테 다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이때 질문이 좀 퀄리티가 좋다고 느끼면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문제를 내고 이분이 해결하면 다음 문제를 주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다음 문제까지 미리 막 예상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들으면 이분은 그래도 문제 해결 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든 해결은 할 수 있다. 그냥 방식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하고 나서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 방향의 설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는데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방향이 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출발을 하시는 문제 해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 잘 해결하시고 마지막까지 또 문제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러면 좀 문제를 좀 잘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로 말씀이 있으시나요? 네, 그 반대로 말해서 또 문제 해결력이 아쉽다고 느끼는 그런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구체화하는 그런 질문 없이 일단 문제를 받았을 때 혼자 고민을 하고 좀 끙끙거린다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공유하지 않고 또 그 혼자만의 가설을 세워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문제 해결력에서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 스택을 써봤냐는 그렇게까지 네, 신입을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의견 모두 이제 기술 스택이 일치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 백엔드 개발자 포지션에 여러 번 지원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항상 면접이나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뭔가 제가 기술 스택이 맞냐 안 맞냐보다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갔냐 이런 질문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기술 스택 일치하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뽑고 싶으신 분 있나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뽑아주시죠.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컴퓨터 공학 비전공자인데 CS,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들어서 CS 지식의 중요도가 제가 느낄 땐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에 사용하는 도구, 뭐 코파일럿이라거나 커서도 네, 커서라거나 그런 종류의 그 LLM을 활용한 도구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게, 기존에는 이제 면접에서 뭐 기술이나 지식을 보려고 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채워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좀 더 펀더멘탈한 역량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실 CS 지식의 중요도가 최근 들어서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또 CS라고 하면은 이제 혹시 이제 막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라거나 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라거나, 혹은 그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태순도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는 CS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실제 기계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좀 추상화된 것들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학이랑 좀 많이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 데이터 구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메모리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CPU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사실 그 뭐 반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관심 받기고, 걔네가 어떻게 일을 해서 컴퓨터를 구성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게 저는 그 CS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CS가 또 개발자에게 꼭 필수적인 역량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네. 저도 네, CS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의 그 장점은, 요즘 시대가 좀 좋은 게 이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LLM한테 도움을 받아도 되고, 그냥 문서도 워낙에 많고 하기 때문에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보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며칠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뭐 연습 문제라도 좀 풀어보던가, 네, 네. 그런 깊은 지식이 좀 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프로세스랑 스레드의 차이, 뭐 데이터 구조가 뭐 해시맵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DB가 어떻게 인덱스로 쿼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네트워크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하는 질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추상화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계층이 있으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이 단계보다 좀 더 로우 레벨을 이해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잘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잘 만든 어플리케이션 제공한다면 우리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알 필요가 없이 이게 잘 돌아가구나 하고 잘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상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뭐 이를 그냥 뭐 세 글자로 줄이면 추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코드 작성 자체는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로우 레벨에서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좀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비전공자들도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필요하다. 대신에 또 이렇게 AI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 공부하는 것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주시겠어요?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백엔드 포트폴리오로서 적절한 기준이나 수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력서를 좀 받아보면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좀 들어와요. 그런데 혼자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프론트까지 다 구현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백엔드 어떤 API만 제공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력서는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API만 가지고는 설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CRUD만 그냥 간단하게 있는 API 정도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면접관들한테 설득이 되게 만들려면 약간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기능을 너무 만들고 싶다. 근데 세상에는 이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만들 건데 그것에 필요한 백엔드를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도 사실 간단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이 API 호출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아니면 스크린샷이라도 어떻게 구조도라도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이 그거였죠. 네. 적절한 기준이라면 이제 면접관이 설득이 될 정도겠죠. 면접관이 설득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했구나, 이게 납득이 좀 돼야 그게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트폴리오를 다들 주시니까 보게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10개를 보면은 그 중에 정말 좋은 거는 한두 개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때부터 이미 제가 생각한 좋은 프로젝트의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물론 그 포트폴리오에 쓰는 것이나 혹은 취업 준비도 겸사겸사겠지만, 제가 느낄 때 좋은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거 쓸모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열정 혹은 의도가 드러날 때 그때 좋은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수준의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꼭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된다, 자바스크립트는 안 된다라거나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CRUD API만 만들었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약간 기술적인 수준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왜 했고, 이게 왜 필요했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기술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기능을 개발해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이 포트폴리오가 말해주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코딩을 좋아하는가 이건 것 같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코딩을 평소에 좋아하고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코딩을 평소에 하면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기능이 없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내가 기술적으로 뭔가 이거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했다라는 게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하는 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런 프로젝트를 열정을 가진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되게 하려다 보니까 실력도 사실 따라 느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가 문제인지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제 이분이 좋은 분일 가능성이 제가 느꼈을 때는 꽤 높다고 느꼈어요. 반대로 조금 저는 현실적으로 요즘에 백엔드 취업도 그렇고 어떤 취업이든 간에 좀 문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기업들에서 좀 그 컷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트캠프 커리큘럼 설계할 때도 이제 프로젝트 부분에서 좀 공을 많이 들였고, 실제로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기술이 신입 개발자에게 꼭 필요한지, 어떤 기술을 써보고 오면 좋을지,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보고 오면 좋을지,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채용 공고를 많이 찾아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AWS에 대한 지식과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항목들도 많아서, 저희도 이제 부트캠프 프로젝트에서 최대한 이제 그런 클라우드 배포 쪽까지 많이 다루면서 이제 AWS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랑 도커나 GitHub 액션스까지 좀 구축해볼 수 있도록 저는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니, 자랑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정도 저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취업 문이 조금 좁아졌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을 원하는 기업들도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완전 동의하는 게 네. 사실 뭐 제가 처음 뭐 구직할 때만 해도 그 회사들에서도 사실 클라우드를 안 쓰고 그냥 뭐 서버 직접 그 뭐 SSH로 붙어가지고 뭐 깃풀 받아서 배포하고 뭐 그랬던 네,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뭐 신입한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냉정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역량을 사실 그 기대를 하게 돼요. 물론 아예 뭐 신입이라면 사실 그 안 해봤으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봤고 뭐 개발을 좋아한다면은 그 클라우드에서 배포를 안 해봤을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뽑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취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경우 멘탈 관리나 슬럼프 극복 팁이 있을까요? 슬럼프가 없으셨나봐요, 한 번도. 정말 너무 어렵네요. 혹시 멘탈 관리나 슬럼프 극복 팁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원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 어느 날 뭐 다쳐서 뭐 다쳤는데 뭐 물건도 잃어버렸어. 이러면 나는 너무 슬프지만 사실은 멀리서 보면 그냥 웃긴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좀 바꿔보면 저는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본다고 하면요 하나의 먼지처럼 보이고 그 먼지 안에서 막 온갖 싸움도 있고 뭐 취업난도 있고 뭐 정치도 있고 뭐 문제가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별거 아니고 우주의 먼지다. 이렇게 우주의 먼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허무주의로 빠지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로봇일 수도 있어요. 통속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느낌인가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주에서 나만이 지적 생명체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괜찮아요. 네. 사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취업 생각은 좀 안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네. 나는 우주 속의 먼지인가라고 그죠. 내가 생각하고 중요한 거니까. 철학적인 뭐 네, 철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뭐 저는 뭐 취준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사실 코로나 때 또 회사 일을 하면서 사실 사람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뭐 컴퓨터 앞에서 코딩하다가 또 뭐 밤에는 이제 뭐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뭐 그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사실 러닝을 하면서 루틴을 만들어가고 잡생각을 좀 몰아내는 그런 멘탈 관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러닝을 제가 개발자인데 또 러닝을 좋아하니까 그 뭐 러닝 앱 만드는 것도 관심이 생겨서 또 러닝 앱을 만들어서 또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뭐 취미랑 또 개발이 연계가 되는 것도 사실 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여서 뭐 꽤 저 같은 경우는 좋았고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자신의 뭐 그런 열정과 또 그 개발을 같이 엮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개발자의 강점은 뭔가 자기가 생각한 걸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업 준비 때문에 뭔가 힘들 때 이게 내가 취업을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잡고 그걸 만들면서 공부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쌓고 하면 이제 좀 더 그래도 이제 슬럼프나 이제 좀 더 우울한 감정 없이 좀 더 준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5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백엔드 개발자 커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백엔드 이력서에 어떤 점이 들어가면 좋고 어떤 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러한 이력서 작성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